테마 3은 주제가 정부 규제인데요. 보통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위처럼 근데 보통은 규제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규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이어서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일본에 있는 재분배 효과는 아직은 시험에서는 그렇게는 많이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는 게 앞으로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1번 내용이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제를 받으면 내가 얻을 걸 못 얻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집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들어온 사람은 이걸 누리고 있고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내가 벌어서 낼 세금도 안 내는 격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뭔가 나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런 뜻이. 그래서 양권 1번은 규제는 기업이 자원 활용할 때 경제적으로 노력할 인센티브를 잃게 한다. 이미 진입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미 장벽이 이게 나 있는 거거든. 보호막이 있어요. 왜냐면 정부가 아무나 진입을 안 시키니까. 이미 진입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 자체가 벌써 보호를 받는 거라서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야. 그런 뜻이고 이 사람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도 가져가는 건 똑같은 거지. 재분배 문제. 두 번째는 자, 규제로 인한 경쟁 감소는 생산자하고 노동자한테 적정 수준보다도 많은 수익을 얻게. 똑같죠. 이미 나는 진입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집이 막혀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이루는 기업들은 원래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많아서 다양한 사람이 같이 사업한다면 아마 이익이 좀 줄 거지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에 재분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릴 이익을 내가 가져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분배. 세 번째, 자, 이것도 서비스 부문과 특정 제품에 가해지는 규제가 그 비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소비자는 또 높은 비용을 감수하기도 하고 규제가 그 비용도 가격이나 등등을 기업이 만들어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뭐 전가될 것이고 이런 피해도 있다. 물건을 많이 비싸게 받는 이유는 그만큼 어찌 보면 경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곳은 절대 많이 못 받아요. 우리 공무원 쪽만 보더라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있죠. 또.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서로 마구잡이 막 경쟁하다 보니까 정말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있는 거 서로 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 이 반대로 경쟁이 없다면 그만큼 높이 받을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비용을 많이 소비하겠죠. 또 규제 때문에 정부나 기업 등이 또 수능 비용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규제에 내가 순순히 응한다면 그만큼 나는 비용을 치르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더 받을 건데 정부가 덜 받아야 했던가? 예. 더 받고 싶으면 더 받고 싶은데 정부가 안 돼. 예. 그럼 당연히 수능하느라고 돈 드는 거지. 비용이 든다. 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초과 이윤을 연구개발과 혁신에 투자 안 해요. 왜냐면 다 똑같은 맥락이야. 경쟁이 좀 치열하다면 아마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다 진입이 된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은 진입이 막혀 있거든.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괜찮은 거지. 독점 기업은 그래서 피해가 있는 거예요. 독점 기업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 거야. 비싸게 받아. 이미 진입이 막혔기 때문에. 자, 재분배의 문제. 누구한테는 손해고 그 손은 고스란히 누구한테는 이익되는 거지. 재분배 효과라고 해요. 또는 2번도 교차 보조인데 자, 규제했을 때 혜택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지. 손해 보는 사람의 이 손해가 이 사람한테 이익되는 거거든. 교차 보조가 되는. 많이 벌고 손해 보고 이 손해만큼은 이쪽은 이익인 교차 보조 느낌이. 규제를 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죠. 또 지대. 자, 지대를 창출해서
비용을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대가 무슨 말이에요? 지대가 지대는 직역한다면 땅에서의 대가, 땅 대가. 땅이란 것은 제한돼 있어요, 공급이. 땅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만 이익을 받아요. 그렇죠? 지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로비를 뭐라 불러요? 지대추구 행위라고 불러요. 땅. 그래서 이미 지대 자체가 규제하게 되면, 그렇죠? 규제. 제한된 공급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통신 사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요. 처음부터 정부가 통신 사업을 3개 업체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3개 업체만. 그래서 지금 SK, KT, LG가 지금 통신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3개가. 과점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미 지대를 창출하고 있는 거지. 주어져 있는 사업권. 응? 그러니까 이 다른 사업들이 진입이 막혀 있으니까 그만큼의 이익이 이미 보장되고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은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폐해가 있다는 거죠.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이제 규제인데 규제에 따라서 항상 이익 보는 자, 손해 보는 자, 다 이게 재분배.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자,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규제 형태죠. 경제 규제, 사회 규제.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이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종류를 알면 특징이 잡혀요. 자, 경제 규제 봤더니 첫 번째가 독과점 금지, 불공정 거래 규제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따서 독, 가, 진, 품 이렇게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 가격 규제, 진입 퇴거 규제, 그 다음에 품질 규제에서 일단 독가 진품, 밑에는 소, 환, 작, 사, 소비자 보호, 환경 오염 규제, 작업 안전 보건 규제, 그 다음에 사회적 차별 규제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해 놓으시면 특징이 더 쉬워져요. 이게 경제 규제고 이게 사회 규제인데, 자, 둘 중 뭐가 인권 관련된 규제, 인권 이런 것들. 뭐가 삶의 질 관계되어 있고, 삶의 질, 환경 오염 규제 같은 거, 안전 같은 거. 이게 이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예요. 진입 자체를 막아버렸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유형도 다 알아요. 아는 거라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대신 이제 그 맨 끝에 나와 있는 지대 추구나 포획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대 추구는 한마디로 뭐라 했죠? 로비. 자, 로비란 이 위에.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게 지대 추구나 포획인 거고,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요. 자, 지대 추구는 어떤 독과점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로비고, 로비를 받은 인가권자 등이 그 기업을 이제 옹호할 때 하는 말이 포획이에요, 포획. 포획은 잡혔다는 말이잖아요. 잡혔다, 포획되었다. 지대 추구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로비의 결과, 포획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가격 규제인데, 그 교재 보시면 괄호 있죠, 괄호. 그 속에는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요금 규제 같은 게 세부 내용이고, 자, 진입과 퇴거 규제를 보시면 가로에 인허가, 지금 면허, 특허, 수입 규제가 진입을 막아놓은 거예요. 진입 규제, 그런 말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작업 안전과 보건 규제에 관련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법, 남녀 고용평등법. 시험 나오면 앞에 있는 말처럼 독가 진품 또는 소환 작사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이거를 풀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신에 공공요금 규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가격 규제는 아는데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봐놓기 위해서. 그래서 본 거고. 자, 시험은 이게 단독에 나오거나 아니면 아마 유형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옛날식 문제여서 지금은 좀 중요도가 아래에 있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주제가 훨씬 중요한데 또 넘겨보시면. 일단은 3에 있는 직접, 간접도 쉬워요.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났어요. 자, 직접 규제가 다른 말로 명령, 지시적 규제, 명령, 지시. 뭐 법령, 처분, 기준 설정 등을 통해서 하는 규제고, 간접 규제가 시정 유인자 규제인데 주로 이제 유인자 동그라미, 유인. 자, 어딜 가도 유인자가 나오면 기본 내용은 돈, 금으로 한다, 금. 잘하면 보조금, 못하면 벌금 하듯이. 그게 금이야, 금. 유인책이고. 간접적이야. 보겠다는 거야. 봐서 잘하는 걸 보고 혜택 주거나, 못하면은 벌 주거나. 이게 간접이라고 보시면 돼. 일단은 하고 말고에 재량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위에 직접은 재량이 없어. 시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으면 해야 돼요. 처음 받으면 해야 돼요. 법 있으면 지켜야 돼. 이건 직접이에요. 그러면 직접, 간접, 뭐가 더 효과는 크다? 직접이 크다. 기업한테 부담은 줄지라도.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할 때요, 직접 명령하는 게 효과는 커요. 맡기면, 물론 교재를 받는 사람이야 좋지. 나한테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지만 효과는 더 작아. 공부도 마찬가지. 시키는 게 더 빨라요. 효과는 빠르다 보시면 돼. 이 플러스 뭘 보냐면, 자, 우리 규제 앞에 시장 실패를 보다 보면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말 하거든. 공예세 부과. 다른 말로 피구세. 자, 피구비용 텍스에서 피구라는 사람이 제안한 종류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예세란 공예를 발생시킨 만큼 세금 부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규제 같아요? 간접 규제 같아요? 자, 이게 포인트야.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국가제 9급에서. 이거는 뭐다? 간접 규제. 직접 말고 간접이에요. 자, 세금을, 공예를 발생시키면 내는 세금이야. 그러면 공예를 발생 안 시키면 안 내도 돼. 나한테 유인이지, 유인책이. 그치? 우리 쓰레기 봉투로 쓰레기 배출하잖아요. 이거는 직접 간접. 간접이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쓰레기 발생을 덜 시키면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비용이 아껴지기 때문에. 유인책, 유인이 돼.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 만한 유인이 있는 거지. 한 만큼 내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봐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항상 말하는 옛날식 문제라는 것은 최근형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도 최근 걸 주로 내지 옛날 거 잘 안 내거든.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사회 규제 유형이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시험에서 많이 나왔고 또 나올 게 남아있고. 물론 제가 수업 때 우리 기본소, 우리 완벽 이론, 우리 무료 강의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다 있을 거니까 지금 제가 포인트를 집어서 할 텐데 조금은 아쉽다는 분들은 그 강의 들어서 꼭 보충하시면 돼. 공드림에서 하는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장점은 여러분이 이제 웬만큼의 강의를 다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필요한 거 골라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제가 한번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영상을 듣는데 그분이 이제 프로 골퍼세요. 레슨 하시는 분인데 교습과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도 아버님 중에 골프를 하신다면 아마도 가서 열심히 하고 오실 거예요. 우리 인도라고 그물 쳐있는 데죠. 연습할 때 그물 쳐있는 데 가면 사람들이 정말 공을 많이 쳐요. 정말 나면 치고 무지하게 치고 나와. 돈 아까워서. 근데 거기다 또 돈 내고 이용하는 거는 공값이 아니다. 자리 이용료다. 그 말이 너무 다가왔어요. 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양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 거지 공을 친다고 돈이 안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나쁜 동작만 배게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필요한 것을 골라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또 우리가 돈 내고 듣는 다른 수업이 있다면 그런 수업들은 아까워서라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몇 번 반복하세요. 10번도 괜찮고 반복하시고, 또 필요 없다면 건너뛰시고, 이래야지 좋은 거지. 굳이 돈 듣고 더 내고 듣고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플레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는 이미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돈이야, 그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한 걸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큰 거예요. 어떤 수업도 마찬가지야. 이제 내가 만약에 무료로 이용하는 강좌가 있는데 도움된다. 그럼 듣고 또 필요한 거 들으면 되고, 또 내가 이거 아니면 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돈 내고 듣는 수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 또 필요한 거 들으면 되는 거야. 이미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도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두 번째부터 보면 되는데, 대상별로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라고 되어 있고, 자, 수단을 규제한다. 개념의 키워드. 뒤에 보시면 기술, 행위, 사전이란 말 동그라미, 키워드예요. 기술이나 행위를 사전에 규제해요. 이런 기술을 써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사람한테는 재량이나 자율성이 별로 없어요.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단 규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해라. 투입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투입 규제라고 해요. 밑에. 특징에. 투입 규제. 그래서 사례가 있죠. 3회. 어떤 환경 오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유형의 기술을 써라. 기술을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안전장비를 착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장비를 이거 써라. 아예 사전에 딱 규제하는 거지. 사전 규제예요. 됐지? 자, 성과 규제란 개념의 키워드가 뭐냐면 목표 달성 수준이에요. 자, 목표 달성할 수준을 정해줘요. 그럼 나는 그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내가 어떤 기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자율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밑에 특징에 의도했던 산출만 가져오면 돼. 그래서 그걸 산출 규제라고 해요. 수단 규제가 투입 규제야. 이걸 투입하라. 여러분 목표를 이루면 돼. 산출 규제라고 해요. 됐죠? 사례 3회 오염 방지 위해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 유지해라. 그러면 나는 그 일정 수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술을 쓰던 간에요. 또는 신약 개발할 때 부작용 수준을 정해줘요. 최소한 부작용이 0.2 이하로 나오게 해라. 그럼 내가 어떤 기술을 쓰든 간에 나는 이것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규제를 받는 사람, 즉 규제 대상자라고 하죠. 또는 피규제자. 규제를 받는 사람한테는 수단 규제하고 성과 규제하고 뭐가 더 자율성이 많은 거예요. 성과 규제가. 성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수단은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됐죠? 비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꼽고 있는 앞으로 예상 문제는 성과 규제의 2번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나머지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문제는요, 이미 언급이 됐어요. 내용이 언급이 되었고, 사례가 이미 2018년도에 나왔고, 앞으로 나온 문제는 그 특징 묻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더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면, 잘 들어요. 수단 규제에 있는 그 2번 특징의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규제를 물으면서 아닌 거 찾아봐라 한 다음에 수단 규제에 있는 2번의 특징 중에서 약간 뒤쪽에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수능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수단 규제의 내용을 성과 규제에 집어넣어서 만들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 놓죠. 자, 밑에 관리 규제는 수단도 성과도 아닌 과정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례 중에서 이미 많았지. 해썹이라는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 이미 시험에서 2번 나왔어, 언급이. 그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중간에 특징을 좀 준비해 놓죠. 세 번째,
규제 개입의 범위에 따라서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게 참 앞으로 한참 나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골마 있어요. 곧 터질 거야. 터질 거야. 이미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언급은 됐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거니까요. 자, 이것도 일단은 용어만 잘 활용하자. 용어를. 자, 네거티브. 그리고 자, 포지티브. 이렇게. 자, 이거를 번역을 어찌한다 했죠? 번역을 네거티브를 부정적, 소극적, 부정적, 소극적. 이거 번역을 긍정적 그리고 적극적. 자, 한 번만 제대로 하자, 여러분. 한 번만 개념을 정확히 하자. 그럼 내용은 금방 끝난다. 여기는 이 부정적과 긍정적은 표현법. 표현상 부정적이야. 그 말은 없다. 또는 뭐 아니다. 뭐 이런 형식을 취해요. 부정적인 형식이야. 이놈은 있다. 또는 이다. 긍정적인 형식이에요. 긍정적. 이렇게. 내용은 소극, 적극. 그러니까 규제의 내용이 소극적 규제. 여러분 적극적 규제 이런 뜻이. 여러분 느낌상 봐요. 적극 규제라는 거는 규제가 많다예요, 적다예요. 적극 규제는 많다는 거야. 부모님이 여러분을 적극 규제한다. 그러면 많이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가 소극적이다.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원칙이 그러면 금지 같아. 원칙 금지. 적극 규제. 원칙이 금지되어 있고, 자, 예외가 허용이에요. 이렇게. 얘는 반대로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가 금지고. 이렇게. 자, 차례처럼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규제예요? 네거티브. 자,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없다. 부정적 형식인데 원칙이 허용되고 얘가 금지.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지. 원칙이 허용이에요. 원칙이 다 돼. 되고 다 돼. 되는데 얘만 안 돼. 이거는 반대로 원칙은 금지가 다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는 돼. 원칙이 금지고 얘만 허용이고. 이거는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예요. 있다예요. 해석은 봐요. 없다고 한 거 있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만 안 하면 돼. 다 돼. 안 된다는 것만 안 하면 돼. 프랜차이즈만 안 하면 돼. 다른 사업 다 해도 괜찮아. 이놈은 있다.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프랜차이즈만 할 수가 있고 다 못해. 원칙이 금지돼 있어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이해하시면 어떻게 응용돼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주말에 관공서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어요. 원칙적으로. 자, 주말 관공서 주차장 원칙 개방, 원칙 허용. 무슨 규제? 네거티브. 그 말은 뭐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원칙은 할 수 있어. 근데 예외적으로 금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관공서는 주말에 행사할 때는 뭐 시민들이 주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사할 때만 안 하면 돼. 못해. 다 돼. 딴 때는. 이런 식이야. 그래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예요.
어감은 이게 더 좋은 어감이야. 파저티브. 긍정적이 좋은 어감이지만 내용은 딴판이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 내용이 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정확히 저는 굉장히 이거 설명할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이 단어 가지고 푸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네거티브다 해서 이거다라고 내용을 설명하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긍정 부정이니까 이런 말은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저만 이렇게 한다고 저만. 또 모르지 또. 뭐 제 수업을 들어서 제 후배들이 한다면 모를까? 적어도 제가 개발하고 연구한 방식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5번은 윌슨의 정치 이론. 자, 윌슨도요 참 많이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뭐냐? 그 정치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이 넓게 분산됐냐, 좁게 집중됐냐. 그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있냐, 좁게 집중이냐에 따라서 정치가 4개 나와요. 대중, 이익집단, 기업가, 고객. 이렇게. 아마 분류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앞으로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례를 더 많이 보놓자. 지금도 사례가 주된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정치 사례면 낙태 규제, 음란 출판 규제, 차별 규제, 차량 10부제 운행, 독과점 규제, 종교활동 규제. 자, 시험에 나왔던 것보다도 많은 사례가 들어있어요. 그거 적용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대각선의 이집단 정치는 한약 규제, 의약 분업, 노사,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 대각선 기업가 정치는 뭐 환경 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 뭐 위해 물품 규제, 위생 규제 같은 거, 외제차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산업 안전 규제 등이 기업가 정치. 대각선의 고객 정치는 뭐 수입 규제, 최저 가격 규제, 직업 면허 등이 고객 정치 사례. 이미 사례가 많아. 특징도 이미 많아. 여러분들은 이제 사례를 더 보되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적용을 꼭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박스에 있는 정치가 대중, 이익집단, 그리고 기업가, 고객이에요. 편익이 분산 집중, 비용이 분산 집중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수입 규제가 어디 있는 사례인가? 수입 규제가 여기 있어요. 자, 수입을 규제하게 되면 그 이익은, 규제에 따른 이익은 그 수입 물건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 이익이에요. 근데 그 비용은 다 국민 부담이고. 근데 이 말은 규제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바뀌어. 규제 완화. 수입 규제, 수입 완화. 수입 규제 완화. 그 말은 수입을 막 시킨다는 얘기거든? 수입에 대한 제한을 푼 거니까 만약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 국내 그 물건 만드는 기업이 손해겠지. 비용은 그 부담. 기업이 하고. 이익은 국민이 누리는 거예요. 자, 단 하나 차이예요. 규제를 하고 완화하고 차이. 무작정 규제라는 느낌만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동차 수입을 정부가 강화시키면 누가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이익이지. 그렇죠? 그만큼 수입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은. 그렇죠? 그럼 현대만 더 벌어오는 거지. 반대로 규제를 완화시키면 많은 차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가 손해지. 현대가 팔 만큼 수입차가 팔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알고 한번 준비하자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자, 규제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용어 중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뭐, 타르베비 효과. 뜻이 뭐냐면, 잘못 이루어진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오는 현상.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을 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만들어. 그럼 이 거짓을 위해서 또 거짓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자꾸 거짓을 불러오는 것처럼. 잘못된 규제가 또 규제를 불러오게 돼. 메꾸려면. 이걸 타라베비 효과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소설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 여우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타르 인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토끼들이 봤더니 저기 친구가 있는 거야. 인형이 있잖아, 인형이. 그러니까 자기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있는 거야. 거기 막 몰려드는 거야. 또 다른 친구도 친구가 있네, 몰려들고 또 몰려들고, 규제가 규제를 불러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습, 이게 타라베이비 효과라 불러요. 자, 다음에 7번도 규제 피라미드도, 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서 자꾸 규제를 받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규제 위에 또 규제가 쌓이고 또 쌓이니까 받는 사람은 부담이 커지는 규제 피라미드. 이렇게. 자,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해두셔야 돼. 8번은 규제 역설인데, 역설. 불합리한 규제가 가져오는 부작용, 한마디로. 불합리한 규제가 초래하는 부작용, 이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뭔가 좋게 하려고 만든 규제야. 근데 결과는 딴판인 거지. 부작용. 이렇게. 이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최고의 기술을 요구했더니 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왜냐하면 최고의 기술을 아예 못할 바에야 안 하고 말아요. 상품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더니 오히려 공개량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처음에 의도하고 결과가 딴판인 것.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너무 얘를 잘하게 하려고 규제를 많이 해. 그랬더니 얘가 오히려 포기하게 돼. 이런 식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가 초래하는 부작용, 이걸 규제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보통 기본 성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자, 9번은 규제 개혁의 단계에서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규제 완화, 규제의 품질 관리, 규제 관리, 그렇게. 자, 규제 완화는 한마디로 양적인 완화. 그 다음에 이게 총량 줄이는 거예요. 규제의 총량을. 1000개에서 900개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 그리고 품질 관리, 질적인 개선. 그 다음에 규제 관리. 규제 체제 전반을 관리하는 거예요. 꼭 순서대로 작동돼야 돼. 기억하세요? 자, 규제 개혁은 첫 번째 쉬운 것부터 가는 거다. 양을 줄이자. 그 다음은 질이다. 그 다음에는 규제 전체를 관리하자는 거지. 이렇게 순서. 꼭 기억하시고. 자, 10번은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죠. 자, 행정규제기본법. 나름은 의미가 있고요. 대신 내용은 많지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그동안 나왔던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지문이에요. 앞으로 나올 것도 있어요. 자, 보면, 자, 규제는 뭔가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 법. 규제는 법정주의. 그래서 규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돼. 법률 유보. 두 번째, 자,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률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규제를 해서 시장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갈 정도의 규제는 안 돼. 자, 최소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센 나머지 정말 숨도 못 쉬게 해보면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 규제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5년. 자, 원칙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이거를 규제 일몰법이라고 불러. 규제 일몰법. 메모할게요. 규제 일몰법. 처음부터 규제를 만들 때, 자, 이 규제는 3년간 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5년간 참. 그러면 5년 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물론 필요할 때는 연장하면 돼. 하지만 원칙은 5년. 규제 일몰법. 일몰은 해가 진다는 말이잖아요. 자동으로 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제를 할 때부터 정하는 거야. 그러면 5년 뒤에 가면, 그러니까 금지를 5년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5년 지나면 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통신사업 5년간 제한하겠다. 그럼 5년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규제 일몰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안은,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심사한데,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그러니까 참 이제 요거를 연장할까 말까를 심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 기간이 좀 부족해. 그때는. 불가피할 때. 자,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으로 15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위원장이 2명이고 20에서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자, 규제개혁위를 두는 곳은 어디? 대통령 소속의 또 국무총리 아니고 오답 나올 때 나온 게 국무총리. 자,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에 둔다. 됐고 7번에 자, 규제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관료들한테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용어를 잘 보세요. 용어 규제의 영향 분석. 자, 규제 영향을 분석하자. 그 규제를 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일종의 규제 영향 평가랑 비슷해. 평가. 환경 영향 분석, 환경 영향 평가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평가 그러면 정책이 집행된 다음에 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 정책 과정이 있잖아요. 정책 과정. 자, 첫 단계가 뭐죠? 정책 의제 설정. 두 번째가 정책 결정. 세 번째가 정책 집행. 네 번째가 정책 평가예요. 그리고 요 결정 중에 하나가 정책 분석이 나와. 정책 분석. 분석 중이야. 결정을 해서 지금 분석 중이야.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책 평가는 그 정책이 실행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나 분석 마찬가지 규제 영향 평가. 규제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규제를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야.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규제를 신설하려고 할 때 신설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돼요. 또는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생기는 영향을 막 하다 보니까 그 질문처럼 관리들한테 그 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게 유도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했더니 이쪽이 많이 손해를 보네? 이익이네? 관심을 갖게 돼.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손해가 되거든? 비용 부담이 돼요. 관심을 갖게 돼. 그런 의미야. 결국은 여기 있는 자, 환경 영향 평가, 뭐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교통 다 보면 이게 넓은 의미의 분석이야, 분석. 정책 분석이야, 분석. 평가가 이런 평가가 아니고.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할 때는 또는 강화할 때는 했을 때 생기는 영향을 다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큰 폐가 없어야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자, 박스 안에 박스는 자, 이게 서울시 7급 문제인데요. 아주 어려웠던 거였어요. 자,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서 타당성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게 타당한가 평가하는 거예요. 맞는 말. 또 이미 이가 좀 어려워. 이건 다 법에 있는 거예요. 자, 규제 영향 분석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조정과 수렴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치? 그러니까 분석할 때 이런 이해, 저런 이해를 다 고려하게 돼 있거든. 맞는 말이야. 근데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 때 그런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과로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때 하는 게 아니야. 다 봐요. 규제 영향 분석은 잘 상상해봐요. 규제를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규제를 폐지할 때 하는 필요가 없는 거야. 폐지하면 끝나지 왜 영향 분석이에요? 규제는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 규제를 폐지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없애면 되는 거지. 뭐 분석도 왜 없애는데. 그치?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도 공부를 하고 있고 5번도 규제 외에 다른 거 없는가?
그래서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비용 편익 분석, 또 경쟁 제한 요소의 포함. 규제하겠을 경우에 혹시 경쟁을 지원하나? 다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 지문의 대다수는 법령에도 있고요. 근데 3번 답이 됐던 지문은 해석을 요했던 지문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지.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주체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들이 하는 건데, 다시 말하지만 규제를 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 의미 있는 지문들이었어요. 시험에 나오면 기본을 튼튼히, 항상 정말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걸 더 강조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함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더 많지만 이만큼은 꽉 쥐고 있자. 다른 지문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로 풀 수 있게.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지문들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안 보면 틀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계속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하시고 다음에 또 이어서 테마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